나중에 양념치킨님 사연만 쭉 모아가지고 한 번에 짜르륵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양념치킨님 사연인데 이게 2주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의미 있는 일을 적어서 보냅니다. 저랑 형아가 형아 항상 너무 귀엽네요. 저랑 형아가 같이 집을 구하여 살을 부비며 산지 시간이 꽤 지났고 서로가 서로에게 숨기는 것 없이 다 터놓고 산지도 꽤 됐습니다. 어느 날은 형이 조심스럽게 자기네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이전에도 형이 저를 가족에게 소개시켜주고 싶다 말해왔었지만 의외로 그 만남이 갑작스러워져서 놀랐었어요. 형은 가족들한테 이미 커밍아웃을 한 상태입니다. 형의 말을 듣고 들었던 생각은 기쁨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형이 형의 부모님께 저를 소개시켜준다는 것에 그만큼 형이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너무 기뻤지만 제 걱정은 그보다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성소수자이기도 한데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학생 시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에 혈육이라고는 누나 한 명밖에 없는 저를 곱게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실까라는 걱정이 제 속에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형은 제가 불편하면 자리를 물러도 된다, 편할 때 보면 된다 연신 말해주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뵈어야 할 분들이라 마음 먹고 옷을 갖춰 입고 형의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부모님 사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단란하고 따뜻한 평범한 가정집. 구석구석 어머님의 손길이 닿은 흔적. 베란다에 나란히 뻗어있는 안들. 사람이었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강아지. 이러한 안락함 때문인지 긴장감이 겨울이 다 지난 눈 마냥 사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양념치킨님은 사연을 보낼 때마다 너무 잘 쓰셔. 아니 필력이 너무 좋아요. 어머님이 우리 애가 항상 집에 올 때나 전화할 때 양념이 얘기를 항상 한다, 실제로 보니 더 잘생겼다 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팩트체크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님 또한 정말 개방적이신 분이셨던지 너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에게 효도하는 거다 라는 덕담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손수 차리신 밥을 먹으며 느꼈습니다. 내가 24년 만에 만난 우리 형아가 내가 이러한 사랑과 정이 따뜻하다 가르쳐줄 수 있었던 건 다 저런 좋은 분들 밑에서 자라와서이구나 라고 말이죠. 그분들에게 배운 사랑을 제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느낌에 가슴 한켠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돌아가신 부모님 얘기도 저를 안아주시며 긴 시간의 식사와 다과를 마치고 다음을 기약하며 형의 부모님 댁을 나섰을 때에는 한껏 기쁘고 홀가분해진 마음과 음식과 반찬으로 무거워진 형과 저의 손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자리에 누워서 형을 안고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형의 부모님의 따뜻함에 감상이 젖어갈 무렵 생각난 게 우리 엄마 아빠였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내가 이리 사랑하는 형을 소개해주고 싶었고 분명 엄마 아빠도 형을 예뻐해주고 우리의 행복을 빌어주었을 건데 그날 밤은 따뜻함과 그리움에 형 품에서 아주 조금 울었습니다. 그래도 형의 부모님을 만난 이후 저희의 사랑과 유대가 더 깊어졌기에 저에게 그리고 형에게 더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 따뜻한 사연이네요. 책 한 권 잘 들었다. 안녕하세요. 진호굴입니다. 이거 하려고. 오늘은 유일한 가족인 누나에게 제가 개인 걸 들킨 건가?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하나? 나 혼자만 생쇼를 하는 건가? 라는 자아 분열이 와서 엉켜버린 제 머릿속 마냥 의식의 흐름 기법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번 추석은 정말 이게 추석이 맞는지 느낄 새도 없이 시간이 활시를 떠난 화살 마냥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형아와 저 둘 다 추석 연휴 없이 일하고 바로 서로의 집에 갔습니다. 형아는 형의 부모님 집에 가고 저는 부모님이 없으니 10살 터울 누나 집에 일이 끝나자마자 출발을 했습니다. 차를 달려 도착한 누나네 집에 들어서자마자 수십 년이 한결같이 걱정, 잔소리,
애잔한 반가움이 짬뽕처럼 섞인 누나의 인사 반 잔소리 시작과 함께 사장님의 매끄러운 진행 실력을 겸비한 진행병이 심한 매형, 그 사이에 꽃피운 5살 조카까지 시끌벅적한 가족들 사이에 들어간 지 5분이 채 되지 않아 귀에서 살짝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거의 약간 눈앞에 막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은. 수필 같은 거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게요. 글을 너무 잘 쓰시는데요? 저희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매년 명절같이 모여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고 조카와 슈퍼에 가주고 몸싸움을 해주고 나보다 돈 잘 버는 누나에게 조카 옷 사주라며 돈도 주고 이리저리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가볍게 누나와 매형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이 점점 무르익자 술이 취하신 매형이 양념이는 여자 만나는 걸 통 못 봤네. 우리가 식구 된지 6년 동안 혈기왕성한 나이에 처남은 여자에 통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말했습니다. 그냥 잘 둘러댈 수야 있는 어딜 가나 식상한 말인데 술 기운이 올라와서인지 사고가 정지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누나가 매형 등짝을 때리면서 내 동생 여자 관심 없으니까 너는 나한테만 신경 써라면서 얘는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게 잘 살 거다라고 말하며 매형의 입을 막고서는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렸습니다. 오, 이 정도면 거의 그러게. 누나가 그리고 센스가 있으시네요. 나 혼자만 어안이 벙벙한 채 술자리가 어찌 끝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는 누나가 반찬을 싸주며 같이 사는 형이랑 싸우지 말고 말도 뭔가 철렁했습니다. 누나 반찬을 들고 집에 와서도 계속 뭔가 찝찝했습니다. 누나가 내가 게이인 걸 아는 건가? 그냥 해본 소리겠지? 형이랑 같이 사는 건 누나가 알고 있었지만 그런 걸로 누나가 눈치를 챈 건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하나? 이런 혼자만의 찝찝함을 남겨두고서 정신없던 명절이 끝났습니다. 사실 지금도 뒤죽박죽한 이 사연 마냥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기부인 것인지 정말 눈치를 채서인지 내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아주 복잡한 추석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짠짠. 네. 아셔. 이게 여자들의 촉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느낀 게 형수님이 눈치를 채셨어요. 자기야, 디너구리는 지금 내가 본 것만 몇 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맞다고 하더라도 차별을 한다던가 편견 없이 바라봐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다음 사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일입니다. 누나에게 커밍아웃을 한 후 저희 형아와 같이 누나네 식구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만들어졌음을 전해들은 그 순간부터 형아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제가 형아네 집에 갈 때랑 비슷한 상황이라 재밌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였습니다. 이거 진짜 공감. 내가 형네 가족들 만날 때는 되게 엄청 긴장하는데 그쵸. 형이 우리 가족들 만난다면 형 막 긴장했으면 되게 귀여워. 형이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서 식사 약속 하루 전에는 욕조에 물을 받아 향긋한 입욕제를 풀어 둘이 함께 들어가서 형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주 지극정성이네요. 긴장을 풀어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지요. 그 안에서 긴장을 푸는 공부와 운동을 하고 형과 진솔한 대화를 한 뒤 폭풍전야 밤이 지나고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입에 침이 바싹 말라가는 형과 조카와 매형이 같이 나오기에 다리가 떨리는 저까지 약속 장소에 먼저 나와 있는 누나네 가족을 본 순간 제 심장은 시속 400km를 뛰고 온 자동차 엔진 마냥 벌떡벌떡 뛰었습니다. 형은 하얗게 질렸었습니다. 자리에 착석을 한 뒤에 우물쭈물하고 있는 형과 저를 본 누나는 저에게 이런 애가 경찰을 한다며 죽으러 나왔냐고 말을 해주며 긴장을 풀어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왜 본인이 약간 더 긴장을 했었지? 처음 커밍아웃을 한 상태고 매형하고 조카까지 다 나왔으니까 매형도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었네 처남 이러면서 연신 넉살을 떨어주었습니다. 매형의 진행병이 이리 반가워질 날이 올 줄은 몰랐었는데 말입니다. 조카에게는 외삼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해주는 누나와 매형에 너무 감사했었고 서면으로 작성된 문서는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형과 내가 완전히 들어온 느낌으로 말로 하지 못할 가슴 벅참이었습니다. 식사와 티타임이 끝나고 매형은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 남자끼리 음주 지옥 열차를 달려야 한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형아가 매형에게 형님 하는 모습을 보며
괜히 뿌듯하기도 하고 나 말고 형아가 다른 사람을 형님이라 하니 느낌도 이상했습니다. 그날은 밤새 술을 퍼먹고 다음날 아침 저희 집 남자 3명은 누나에게 등짝을 3대씩 맞고 니들이 미쳤구나 라는 잔소리를 들으며 해장을 했습니다. 참 어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인 것 같지만 엄청 대단한 일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본인들의 엄마 아빠 품에 들어간 후에 시끄러운 적이 없었던 저희 집의 명절이 이제는 정말 시끄럽고 행복해질 것 같아서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쌀쌀한 10월이었지만 25년 동안 살았던 10월 중 가을 햇빛이 가장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10월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훈훈하네요. 처음으로 긴장되던 때. 맞아. 디너구리님의 일단 형제분들, 형분과 형수님 처음 만날 때. 그때도 굉장히 기대했었고, 형하고 형수님이 이미 저희 방송을 봐주시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만 되게 민망한 느낌? 웃겼던 기억이 나긴 해요. 양념치킨님이랑 그때 전화 데이트 하면서 애인 사귀고 싶다고 막 그때 이렇게 하셨는데 하고 이렇게 오래가는 커플 거의 없지 않았어요? 그쵸. 있었어. 부럽네요 정말. 양념치킨님의 러브스토리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일상에 숨어있는 당신을 위한 공간 휴게이소. 당신의 미래, 현재, 과거인 우리들과 이쪽에서 쉬었다 가세요.